네,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코스피도 낙폭을 확대하고 코스닥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또 시작인가 혹은 미 대선의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깊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어떤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만 해도 그래도 나름 버텨주던 코스닥이었는데 현재는 몇몇 테마를 좀 빼놓고서는 다 같이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한 0.2%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엇 덕이냐? 금투세 폐지, 중국 비자 면제 수혜, 여기에 관련 호재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테마를 보니까 오늘 리튬 테마주가 어제 이어서 강하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생산과 판매 본격화 소식에 올랐고요. 그와 함께 리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튬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눈에 띄었던 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라왔던 하나의 기사입니다.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남미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 세 국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리튬 양이 지금 3파전, 그러니까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관련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볼 수 있을지 바로 전기차 경쟁에서 이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리튬 삼각지대는 향후 5년 동안 중국과 북미, 호주의 기업들로부터 무려 3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고요. 이 지역이 세계 리튬 매장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향후 10년 내 호주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리튬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리튬이 이 소식 때문에 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앞서 하이드로 리튬을 포함해서 리튬주들이 다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현재도 그럴까요? 보시죠. 현재 하이드로 리튬은 무려 상한가에 안착해서 상승 탄력이 더 커졌고요. 그러자 그 후발주자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 27% 급등, EV 첨단 소재도 12.6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튬주만을 둘러싼 호재는 아니지만 어제 금투세 폐지, 여기에 해리스 열풍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먼저 이 리튬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자면 오늘장 관련주들이 오르는 그 뚜렷한 배경을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특정 종목이 상승을 하니까 편승해서 같이 연동해서 오르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드로 리튬이 이제 리튬 관련해서 국내 기업에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면서 공급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 좀 기업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리튬 아까 그 삼각 트라이앵글 말씀하셨지만 리튬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여기저기 개발하면서 새로운 게 막 대규모 리튬 광산이라든지 이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바다에서도 바닷물을 통해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력이 개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희귀성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특정 기업의 집중도가 높았다면 지금은 되게 많은 국가에서 생산 가능성이 되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튬의 가격 상승 자체는 오히려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 달 전쯤에 나온 그 리포트를 보면 한 2026년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보다 배터리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리튬을 생산해서 어떤 전기차 매출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들에서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엄청나게 그 수익을 증가시킬지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리튬 시장에서의 그 중요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거에 축포를 빨리 터뜨린 게 아닌가 싶어요. 한창 리튬이 열풍이고 2차 전지 전기차가 열풍이었을 때 그때 포스코그룹주를 필두로 리튬 관련주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수익을 지금 보자니 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지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적인 관점과 시장 차원에서의 관점을 좀 따로 봐야 되는 게 좋을지요. 네, 일단 뭐 당분간은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저도 거의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쪽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관련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리튬 포커스 같은 기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튬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내에서 선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그 타이밍이 맞아서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원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기술력이 좀 더 들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추후에는 수익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도 이 리튬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인 수혜 같은 경우도 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부가 가치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극재나 음극재 이쪽에다가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은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더불어서 오늘 제가 찾다 보니까 리튬 하면 이제 탄산 리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과 관련한 기사도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텔레그램 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자 중국과 신흥국을 담당하는 정정영 애널리스트가 오늘 빠르게 이런 텔레그램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도 서프라이즈의 지표가 나왔다. 7월에 기록했던 52.1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어제 기준자로 봤을 때 중국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오늘 공개가 된 서비스업 PMI 발표 지수까지 반영이 된다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더 올라설 것으로 다시 상승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중국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7.55만 위안 톤당 가격을 기록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 증시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 배경 안에 부동산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내수 진작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래서 철강, 건설, 부동산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원자재 시장은 미 대선보다는 중국의 경기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면 탄산 리튬의 상승 그리고 국내 리튬주들의 강세로도 연결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연결 지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지금 중국에서 PMI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제조업 쪽에서도 PMI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제조업 PMI 쪽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올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잘 나오면서 경기 부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 원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광물이라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본다면 뭐 리튬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만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에서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가 저는 좀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도 뭐 소재라든지 좀 더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쪽을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거는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 리튬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만들어 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무비자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여행주들이라든지 항공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내수를 살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의류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쪽 저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삼각지대, 리튬 삼각지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볼리비아와 2011년도에 나라 단위에서 이제 체결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리튬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가의 흐름상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리튬 쪽은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은 오늘 그럼 이 하이드로 리튬을 포함해서 리튬주를 갖고 있는 국내 투자자분들 홀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사실 이 배경에는 2차 전지 투심 개선이 또 주된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2차 전지주로 갈아타는 게 더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네.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뭐 사실은 뭐 추세가 완벽히 전환된 건 아니지만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물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에코프로인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좀 싼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차 전지가 같이 오른다라면 리튬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일도 상한가, 모레도 상한가 갈 것인가? 전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고성능 배터리라든지 또 저는 약간 해리스 쪽에 좀 무게감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어쨌든 대선 관련돼서 뭐 공화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충격은 있겠습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다시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그래 리튬주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 상승한다고 과거의 영광처럼 오를 가능성은 지금은 낮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거나 비중을 줄여보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여전히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오늘 강한 테마로 꼽히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올라왔네요. 미국에서의 첫 개표 마을인 딕스빌 노치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3대3 동률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첫 판부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네요. 뭐 이렇게도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증시에서는 확실히 아직까지 트럼프 손을 들어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손 들어준 대선 예측 파생 상품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내 돈을 걸고 베팅하는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우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첫 편 개표 말인 딕스빌 노치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3대3 동률을 펼치고 있고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는 시장이고 이번에도 예측이 참 어려운 투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국내 증시는 계속 답보 상황일까요? 일단 저는 답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시장에서는 일단 큰 충격이 없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거고 지금 둘 다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향력이 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 일주일 정도는 뭐 달러 강세라든지 미국의 국채금리 변동성 자체는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전 결과적으로는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안타깝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네.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내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전부 다 겪기 싫다라고 한다면 관망이겠지만 여기서 내가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떠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쨌든 어제 금투세 폐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달러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FOMC가 진행이 될 텐데 미 대선 이후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장을 그동안 불안정하게 만들었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추후에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매수가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밀린다, 답보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간에 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겠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다 종료되고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배팅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트럼프 후보 테마주와 그리고 해리스 후보 테마주를 좀 나눠봤습니다. 비트코인,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야. 트럼프 후보가 말했죠.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5.07% 상승하며 9,110원에서 비트코인 테마와 함께 빨간불 켜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해리스 후보 테마로 불리는 대마라던가 낙태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3.07% 밀리고 있어요. 요게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되면요. 굉장히 큰 변동으로 아마 저는 한 자릿수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쵸. 봅니다. 거의 최소 두 자릿수. 네, 두 자릿수로서의 변동이 나타날 텐데 왜 국내 증시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리 시장은 사실 트럼프 후보보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는 게 증시 상황에서는 좋을 거다라는 네. 이야기 플러스 뭐 사전투표 결과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네. 국내 증시는 약간 트럼프 후보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라면 불확실성이 덜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워낙에 우리가 판단하기,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겠네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어서 좀 해리스 쪽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기업이라든지 시장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인데 사실은 이거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2주를 본다라면 관련된 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4년 동안 그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또 4년 동안 어떤 특정 기업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중요한 거는 정책이라는 거죠.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정책을 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이라든지 섹터를 좀 선정하고 나서 천천히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전 정부가 이랬으니까 이쪽이 강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판이 바뀌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과거 뭐 미국 대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선거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또 해리스 후보 테마주가 강했으니까 오늘은 트럼프 후보의 네. 테마주가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너무 그 테마주 안에서 결론 짓고 투자하지 마세요. 이어서 다음 텔레그램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엔터와 미디어 레저 규제 완화의 연장선일까? 어떤 규제 완화일까요? 저희가 어제도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했던 중국의 국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가능 이야기죠. 그만큼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중국이 내수 경기 회복에 진심인 것 같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축됐던 한중 교류도 확대됨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는 투자 의견 내놓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좀 보기 쉽게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 엔터의 3분기 실적은 바닥이다.
그런데 모두 다 실적의 시장 기대치를 하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에도 부담은 적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3분기 앨범 판매 건수도 많지 않았고 공연도 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실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관련주를 끌어내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에 하이브도 그렇고 조금 전에 SMS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번 3분기 실적은 불가피한 엔터주들의 바닥 구간입니까? 그렇죠.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건 대다수가 알고 있었고 네.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부터 피크아웃의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앨범 판매에 관련돼서.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분기 때 어떻게 보면 바닥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4분기와 내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각 엔터사들에서 주력 아티스트들이 이제 복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11월 달부터 앨범 판매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터사들에서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이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엔터사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앨범 판매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굿즈라든지 다른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버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앨범 판매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에 저점을 찍고서 거의 2달 가까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엔 살짝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대선 쪽과 FOMC라든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금리 인하입니다. 성장주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자금 들어왔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성장주 쪽에서 자금이 안 들어왔었던 곳이 엔터와 게임 쪽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과 게임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붙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인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인터넷 관련 주들 가장 늦게 움직이는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네이버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군들이나 업황에 대해서 조금씩의 추가될 만한 모멘텀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닥인 게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지 바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바닥은 맞는데 바닥이 끝났다라는 데는 다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금 정체 구간을 겪고 있고요. 근데 본인 리포트에서는 4분기부터 다 개선될 거다. 특히나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뭔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확신을 가지면 안 되죠.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엔터주들이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포트가 좀 일찍 나왔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레포트가 주가가 이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 저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한번 밀림이 나와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2분기가 아니라 이제 4분기 그리고 2025년도로 가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 엔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PER 가치 대비해서 가치가 지금 가치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다만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가 좀 더 빨리 나왔으면은 미리 예측하는 리포트로 더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을 텐데 살짝 늦은 게 아쉽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적으로 나왔던 실적 볼게요. 하이브 여러분들도 오전에 다 받아보셨죠? 매출액은 5,278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542억 원으로 컨센 대비 미치지 못했고요. 당기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무려 97.6%나 감소된 상황에 14억 원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뒤늦게 나왔다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논란의 엔터주인 하이브 최근에 오히려 기관은 대거 담으면서 주가 반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오늘 SM의 실적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매출액은 2,422억 원으로 컨셉 소폭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133억 원으로 51% 컨센 대비 하회했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컨센서스 하단이었던 당사의 추정치 190억 원에도 한참 하회했다. 별도 이익은 271억 원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자회사 부진이 3분기에도 컸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엔터주의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 마지막으로 보시죠. 하이브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3.4%, SM도 4.54% 올라주고 있고요. JY펜터도 5.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믿어봐도 괜찮을지 그 말이 많았던 하이브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마치 그 삼성전자처럼 컨퍼런스 콜에 많은 분들이 그 요약본이 지금 텔레그램 방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컨콜도 많이 좀 보신 것 같던데 네. 하이브 컨콜에서 앞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었을지 그리고 엔터주 믿어봐도 괜찮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뭐 엔터주들 충분히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4분기 성수기 시즌 진입. 또 중국 같은 경우가 어저께 사실은 무비자 한다고 해서 여행주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주가 움직였던 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엔터주들은 충분히 엔터하고 콘텐츠 드라마 제작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 유화적인 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거 같아요. 결국에 이제 뉴진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지, 그리고 이제 BTS 완전체가 이제 4분기라고 하는데 날짜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4분기가 어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특히 엔터 4사 중에서 앞으로 매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쪽이 이제 전망되는 게 하이브거든요. 아무래도 BTS의 영향이 좀 크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엔터주들 전부 다 주가 흐름 좋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현재 추세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좀 한 기업 정도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엔터의 바닥에는 어느 정도 보여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당분간의 반등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